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알아봤죠. 그럼 다음 시간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드릴 내용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알아보고 이 동의율을 설명하다 보면 토지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뭐 상가냐, 이것만 복리시설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동의율을 계산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는데, 강의가 오른쪽을 클릭해서 밑에 보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7광자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인데,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매년 초에 발간됩니다. 보시면 23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제 법률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여기에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을 세로로 보시는 분은 가로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것이 2항도 있고 3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에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재건축 사업도 보면 그 사업구역 안에 주택단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만 있습니다. 주택단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구역을 이렇게 끄다 보니까,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이죠. 끄다 보니까 그 안에 주택단지가 아닌 땅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만 포함된 경우는 2항을 보시면 되고, 2항입니다. 2항을 보셔야 되고, 주택단지 아닌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택단지는 2항, 주택단지 아닌 건 3항입니다. 3항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끄다 보니까 주택단지는 하나도 없고 공동주택은 맞는데 전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더라. 이 주택단지는 어디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2조에 나와 있는 주택단지 개념에 맞는 겁니다.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3항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항을 보시면 주택단지가 이제 공동주택이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2, 3동을 다 합친 전체 동의율이 있고, 각 동별, 각 건물별이죠. 건물별로 계산하는 게 따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되고, 전체는 그 중에 각 건물별,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최초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했더니만, 단지 안에 보니까 상가 점포가 여러 개의 건물에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담배가게만 하나 있고, 또 어디에는 쌀가게도 있고, 이렇게 건물별로 나눠져 있을 경우는 각 건물별로, 각 동별로 해가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점포 가진 사람이 혼자서 땡깡을 부려버리면 그 건물 한 동에 대해서 동의율이 충족 안 되니까 전체에 대해서 동의율이 충족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상가같이 복리시설은 흩어져 있더라도 한 개로 묶어가지고 1동으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게 이 가로 안에 그럽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도 뭐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이 소유자 수가 몇 명 안 돼. 공동주택이 만약에 6세대인데 한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유자가 5명이다. 아니면 두 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3명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과반수를 받으라 그러면 소유자 한두 사람이 땡깡을 부려버리면 그 건물의 동별 요건이 충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은 경우에는 제외자 이래가지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명 이하입니다. 각 동별 세대수가 5개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요건에는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가 전체 숫자의 분모에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2항이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냥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만 가진 사람도 해당이 되고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해당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 가진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동의율을 따질 때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다 가진 사람도 포함해서 분모로 만들어가지고 4분의 3을 계산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재 개념이 나오는데 법에 보시면 그 2조의 정의에 보면 이렇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나와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둘 다를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구분해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이 이제 나오는데 복리시설은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것이 다 복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출연시설, 업무시설 등 금융업소, 뭐 복지관,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리시설이니까 그거는 주택 아닌 거는 다 생각하면 돼요. 딱 뽑아내가지고 일개동으로 계산해서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복리시설 동의율과 그 다음에 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의는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제7강좌고 강의 교재는 나중에 보라색으로 나가게 됩니다. R119 쇼츠 KR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7강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